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북핵 협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했습니다. 비핵화 방안을 놓고 북측의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때맞춰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군용기를 타고 오산 미 공군기지로 입국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접견한 뒤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또 모레는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신임 외교안보 책임자들과도 잇따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에는 한반도 정세 평가는 물론 북미 대화 재개 방안, 한미 워킹그룹 개선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이번 방안을 계기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NSC 국장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도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4일 북한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에 이어 오늘은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미국 사람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국장은 특히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며 남측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한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대검찰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추 장관이 결국 타협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셈이네요. 네, 추 장관은 자신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라고 윤 총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도 최측근이 수사 대상인 때엔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총장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법에 따라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를 내렸다는 건데요. 또 문제가 있는 총장 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며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따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검언 유착 의혹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방법을 찾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강대강 대결 양상인데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 네, 일단 오늘 추 장관은 예정에 없는 연차 휴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윤 총장이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추 장관이 외부와의 접촉을 사실상 차단하면서 양측의 물밑 조율도 원활치 않아 보입니다. 당초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의견대로 추 장관에게 재지휘 요청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오늘 추 장관이 수사 지휘를 글자 그대로 이행하라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윤 총장의 선택지가 다시 좁아진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 윤 총장이 장관 수사 지휘를 일부라도 거부할 경우엔 지시 불이행에 따른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아직 예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윤 총장의 고민이 깊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 오전 진행된 관계장관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의 부담을 키우고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토의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선수에 대한 가혹 행위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노사정 협의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합의 정신은 적극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언급하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육계를 향해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입니다.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노사정 협약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지만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자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 정신은 살려나가야 한다며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습니다. 또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뤄나가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트라이애슬론 팀 내 집단 괴롭힘과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이 내부 감찰에 착수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최 선수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주경찰서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선수 동료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이 일부 진술을 삭제하는 등 축소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광주에선 어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이 오늘 오전 한때 잠적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오늘은 전남 목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네, 김정대 기자, 오늘은 전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군요. 네, 오늘 현재까지 광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전 전남 목포에서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광주 확진자와 같은 고시학원을 다니며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젯밤 늦게 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 6명이 늘었습니다. 새로 확진된 4명은 광주 사랑교회와 연관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인 60대 남성이 어젯밤 확진 통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가 오늘 오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남 영광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붙잡혔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남성을 즉각 빛고울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고 전라남도는 공사 현장 등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른 확진자 3명은 광주 광산구의 한 사우나 직원들로 파악돼 방역당국은 이곳을 또 다른 감염 경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와 매점 상품 판매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사우나 건물 인근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건물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광주에선 지난 주말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원아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걱정이 많았는데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교사와 종사자, 가족 등에 대해 어제 진단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검사 결과가 나온 330여 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지역 감염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이후 열흘 만에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확진자 8명이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확진된 뒤 치료를 받다 숨진 70대 여성의 아들이 감염되는 등 4명이 확진됐고 충남에서는 해외 입국자 등 외국인 4명이 확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연선 기자, 신규 확진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대전과 충남에서는 모두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대전의 경우 5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30대 남성 1명 이렇게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50대 남성 1명은 그제 격리치료 중에 폐렴 증세가 악화돼 숨진 70대 여성 확진자의 아들입니다.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여성 1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전시 원내동 개인 의원에 5차례 방문한 것을 포함해 여러 병원과 식당 등을 다녀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일단 일가족 4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했습니다. 이 중 아들인 30대 남성이 오늘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대전 세이백화점 매장 직원이어서 백화점은 소독 후 임시 폐점했고 현재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유성구에 사는 50대 남성 확진자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인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남에서는 당진과 금산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4명 나왔습니다. 당진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금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인인 30대 남성이 대전 방문 판매와 관련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검사에선 음성이었지만 오늘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대전에서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였던 방문 판매업체와 꿈꾸는 교회 등의 감염 경로가 파악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서울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와 코인 다단계 설명회 등과 연관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구매 수량을 제한했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일요일부터 폐지됩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지에서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전환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여의도 정경련 건물 32층에 근무하는 은행 외주업체 직원 40대 남성이 어제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일가족 관련 확진자도 1명이 더 나왔고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교인의 직장 동료 1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6명이 늘었고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25명, 그리고 의정부시 아파트 집단 감염과 관련해선 모두 29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일주일에 한 사람당 최대 10장까지 살 수 있었던 보건용 마스크는 오는 일요일부터 구매 수량 제한이 풀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됐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를 폐지하며 만일 대비해 수출 총량은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임시 조직을 상설 조직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고 여름 휴가지에서 방역에 더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주의와 경각심이 다시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활 속의 백신은 거리두기, 위생 수칙의 준수, 그리고 마스크 착용입니다. 또 국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22명에게 투약된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보유량이 안심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이 지구촌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유럽 일부 국가는 다시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시애틀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지 168일 만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13만 2천 명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room to experiment, nor should we wait for all the hospital beds to fill and all these people to die before we take drastic action.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이 되는데 석 달 걸렸지만 200만 명까지는 40여일, 300만 명까지는 한 달 걸리는 등 증가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자 점포를 폐쇄하는 등 경제 재가동을 중단하는 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국경을 열었던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선 카탈루냐 지방에 이어 갈리시아 지역의 소도시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Pero sabemos que en estos últimos 3 días ha habido más casos notificados, sobre todo con lo que se ha notificado en los brotes de Cataluña y de Galicia y de alguna otra comunidad autónoma.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와 라치오주, 베네토주에서도 국지적 집단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 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대규모 전파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경을 연 지 한 달도 안 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유럽 각국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오늘 오후 2시 8분 인천 옹진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진앙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남서쪽 54km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천과 충남의 섬 지역에서는 각각 진도 3과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진동을 느끼고 진도 2는 조용한 상태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36차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4차례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석 달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앞은 여전히 과속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줄지어 학교에서 나옵니다.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교통경찰의 안내를 받아 건넙니다. 차들끼리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뭐 인도차도 할 것 없이 다니고 있어서 쉬는 날마다 아이를 데리고 꼭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8건입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주민신고제가 뒤늦게 도입됐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와 함께 경찰에서도 이동식 과속 영상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31명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요즘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충남 태안에서는 학교 앞 공영 주차장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차에서 타고 내릴 수 있게 해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교생이 450여 명인 충남 태안의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 학교 정문 앞 공영주차장에 학부모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반바퀴를 돌아 지정된 지점에 안전하게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갑니다. 아이들은 통학로를 따라 학교 건물로 들어갑니다. 차량 탑승 이동형 방식인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에서 차간해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내리고 해서 안전의 위험성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좀 보장되는 것 같고.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통학 차량들이 뒤엉키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았는데 이를 단속하던 한 경찰관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등하굣길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등교하는데 거기 잠깐 세웠다고 해서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해도 그 부분은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태안군과 경찰, 교육청이 함께 초등학교 2곳에 우선 도입했는데 학부모 반응이 좋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많고 공간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는 지자체와 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조건에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걱정에 학교 앞 교통안전사고 염려까지 아이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대를 잃은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예술방송국이 두 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시민들에게는 목말랐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국악과 서양 음악이 만난 퓨전 국악 공연. 이인조 밴드의 경쾌한 공연까지 음악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공연을 이어갑니다.
코로나19로 공연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을 위해 마련된 예술방송국 사업입니다. 연주를 하게 된 계기가 생겨서 너무 즐겁고 다시 한번 또 제 직업이 참 즐거운 직업이구나. 예술인들에게는 공연 기회와 공연료가 지급되고 공연은 경기 아트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녹화 영상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문화소외시설 및 학교의 홍보 영상으로도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이런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서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250팀의 공연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달부터는 규모를 더욱 확대해 400여 팀이 3달 동안 공연을 이어갑니다. 공연예술 생태계의 주요한 공급 주체인 우리 민간 예술단들이, 예술단체들, 예술인들이 저희와 함께 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코로나19 속의 예술방송국은 예술인에게는 일자리를, 시민에게는 온라인 공연 관람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국내 첫 도시명 국립수목원인 세종수목원이 4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정식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개 주제별 전시원과 국내 최대 식물 온실 등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황정환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장남길에 자리 잡은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붓꽃잎을 형상화한 사계절온실이 방문객을 맞습니다. 열대와 지중해 식물관, 특별 전시관 등 3개 전시관으로 구성돼 기후별로 다른 세계 각국의 진귀한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3개 전시관의 면적은 식물 전시온실로는 국내 최대인 축구장 1.5배 규모로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관람이 가능합니다. 주제별 전시원도 20개가 조성됐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누각을 실물과 같은 크기로 재현해 꾸민 한국 전통 정원, 속리산 정이품송과 뉴턴의 사과나무 후계목을 보존하는 후계목 정원, 텃밭 식물을 옮겨놓은 생활정원에서는 관람객이 파종과 재배, 수확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을 키우고 또 수확하고 또 요리하는 가운데 우리 식물의 소중함과 또 더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으로는 처음으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세종수목원. 축구장 90개 면적의 부지에 국내외 식물 2,400여 종, 160만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면서 그 식물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수목원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수목원은 편의시설 보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식 개장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주력 상품 수출이 급감하면서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2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적자였다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흑자 폭은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상품 수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량 위축 등으로 석유 제품과 승용차 등 주요 수출품 물량과 단가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입 역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수출이 더 크게 줄면서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0억 달러 줄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여행과 운송 수지가 개선되면서 4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도 계절적 배당금 지급 요인이 사라져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수지를 좌우하는 상품 수지가 계속 악화하면서 한은이 전망한 올해 57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달성이 가능한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고 저유가와 미중 무역 갈등이 재부각되고 있어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지난달 수출을 봤을 때 긍정적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증가 전환하고 또 전월보다 흑자 폭도 확대되어 다소 긍정적이고 이제 당초 예상 패스를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증권 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 투자는 41억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 국내 투자는
3억 8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FP 통신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이 발표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기업들의 2분기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후에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코스피가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76포인트 하락한 2164.17에 코스닥은 0.74포인트 내린 759.16에 마감됐습니다. 각국의 경제지표 개선과 중국 경기 기대감에 세계 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기업들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작되며 시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상승 출발하며 장중 2200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1% 넘게 내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각각 3%와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 테슬라의 주가 급등 소식에 삼성 SDI와 LG화학이 나란히 상승했고 카카오는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전 내린 1195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고 특히 영남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이 폭염 불쾌 지수가 80 이상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내일도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가끔 구름 많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남부와 영남 내륙 지역에서는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전북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강원 영서 내륙 그리고 경북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22도, 광주, 대구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청주와 광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엔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